보통은 양간양인만 양인이라고 하고 음간양인을 안 보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음간양인도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양인이라는 게 보통 겁재잖아요. 양인은 겁재지. 네. 그 양인이 뭐야? 이게 칼이잖아요. 칼을 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겁재를 뭐라고 그랬어? 이게 재성을 겁탈해서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겁재가 있으면 경쟁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운으로 들어와도 뭔가 내가 바로 서려고 하고 이게 또 내 근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겁재는 좀 센 기운이에요. 거기다가 칼 같은 게 겁재는 칼을 들고 있는 거라서 겁재가 할 수 있는 직업성이 그래서 있는 거야. 칼을 쓰는 직업성. 권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형살도 마찬가지지만 겁재가 있으면 그거 하는 거야. 양인의 직업성이 뭐야? 양인들 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의사, 경찰, 정육점도 있죠. 경찰, 의사,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정육점도 얘기했고, 셰프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야. 양인들은.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 가끔 오셨던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요즘은 안 오네. 뭐 하는지. 근데 그 언니가 양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언니는 명장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뭔가 양인은 한 칼이 있는 거야. 그냥 얼레벌레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양인이 잘못 풀리면 그게 나쁜 건 아니어도 칼을 만져야 되니까 정말로 도사라는 거라던가. 그쵸? 정육점도 마찬가지잖아. 다 부위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가져갈 수 있고, 그거 아니면 깡패 되는 거지, 깡패. 이게, 지금, 일가는 기억이 안 나요. 요런 구조가 있어. 지금 똑같으시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유금이 칼로 볼 수 있잖아. 여기 을목이 있는 거예요. 요런 구조들이 있으면은 이 을목을 잘라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으로도 내가 만약에 무슨 갑진일주가 됐던 뭐가 됐던 요런 글자를 갖고 있는데 유금이 들어오잖아요. 수술수도 돼요. 특히 을목이나 묘목 같은 거는 예쁜 거잖아요. 여자의 가슴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유방암 같은 것도 많이 수술하시기도 하고요. 수술수도 됩니다. 이거는 운으로 이게 무슨 수술수야 하는데 이럴 때 수술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사람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유영철. 지지가 이래요. 을목. 네, 을목. 이게 묘목이잖아. 이게 유방이거든. 그러니까 묘충이 들어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이게 쓸개도 되고, 간이니까, 이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잘라내는 기능들이 생기기도 해. 이럴 때에는.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때가 있더라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 이건 형살도 아니고, 수술수도 아닌데, 왜, 이거 봐, 진료만 봤을 때는 이게 수술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하더라고요. 유방수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영철도 이런 구조야. 그 사람도 양인이었겠죠. 이게 양인이든 이게 양인이든. 그쵸? 그래서 양인들은 그런 게 있어. 극과 극이에요. 잘 쓰면은 너무 좋은 거고, 우리 사이코패스들도 잘 쓰면은 막 되게 냉정한 검사, 외과 의사 이런 거 되는데 잘못 쓰면 이렇게 칼잡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정말 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진짜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조금 다르다. 양간의 양인은 간목일 때는 묘목이고, 그 다음에 병화일 때는 오화이고, 무토일 때도 오화이죠? 그 다음에 경금은 유금이고, 임수는 자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양인인데 얘만 정인이에요. 얘네들은 다 겁재인데. 그러면 보통 겁재 같은 거 이렇게 양인 같은 거 있잖아. 겁재든 비겁이든 특히 양인 같은 게 사주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몸이 이렇게 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이런 행정업무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운동 같은 거 해서 풀어줘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개운법은 운동에서 풀어주는 거고, 특히 양인이 격으로 있다거나 일지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잖아. 양인들은 운동을 안 하면 뚱뚱해져. 근데 양인들이 뚱뚱해지는 순간 운이 좀 나빠지는 거야. 그리고 장생들은 잠을 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장생들이 잠을 못 자잖아? 그럼 그게 또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살면 좋잖아. 그래서 지금 양간의 양인들은 비겁이고, 물론, 이렇게 몸으로 쓰는 일들도 해야 된다. 운동선수 이런 것도 양인이 경쟁력이잖아. 양인 같은 거 있어야 운동선수 하겠죠. 안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 근도되니까. 네, 근도되고, 경쟁심도 있으니까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인이 그러니까 깡패 같은 거 하는 거지, 뭐. 그 뭐 아무나 하나? 우리 같은, 나는 무섭잖아. 난 쫄보란 말이야. 태지 있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이렇게 양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무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무호가 신랑이죠? 무호 같은 경우에는 정인 양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얘네들은 다 비겁이니까, 겁재니까, 몸에 관련된 일일 수 있는데, 이 무호는 정인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머리 쓰는 사람이지, 몸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인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는 몸으로 풀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이게 좀 준비를 좀 프린트를 안 했는데, 요런, 무호가 있고요. 여기가 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술이 돼요. 사화. 이렇게 돼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맞네요.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이분의, 여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사오미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인호술도 되죠. 인호술 삼합이 되죠. 병술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이죠. 여기도 편인격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보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이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손님들 사주도 한번 쓱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슷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성이냐면 M&A를 해요. 기업 합병을 하거든요. 기업 합병을 하는 경우가 물론 그런 비슷한 상황들의 일들을 하겠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그런 일을 하더라. 상합이 합쳐져 있으면. 그러니까 방합을 삼합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방합으로 있는 일을 이렇게 삼합으로 바꿔오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 M&A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직업성들이 좀, 이런 약간 교집합이 있는 이런 지지가 좀 그렇더라고. 그 M&A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사주가 다 이렇게 교집합이 돼 있어. 방합과 삼합이. 어찌됐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외국이랑 해가지고 뭐 합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고, 잘 되시겠죠? 잘 하고 계시고. 무호일주 맞아. 그리고 우리 남편도 무호잖아. 그러니까 몸 쓰는 거보다 머리 쓰는 일 하시는 거 맞아요? 좋아하는 정인은 머리 써야 돼. 그래서 갑자일주도 욕정이긴 하지만 걔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애잖아요. 내생녀잖아. 잘 쓰면 내생녀고, 잘 못 쓰면 망난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월일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해당이 다 네, 되는 예, 이게 만약에 무토인데, 여기에 오화가 있으면, 여기가, 아까 제가 이거 사주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이렇게 돼 있던 사람. 여기도 양인이에요. 그럼 병호도 양인이지만, 병화도 양인. 네, 이게 양인격이잖아요. 이것도 양인이고, 요 병오 자체도 양인이에요. 병오 일주가 있어요. 제가 아는 병오 일주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병호 일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또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월일시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양인 격인 거고. 그쵸? 그럼 이 사람 자체는 여기 바깥에서 되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관이 엄청 센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오하고 다 자수잖아요. 여기 임수 떴고. 얘는 병화인데.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언니가 대운을 볼까? 여기 언니가 지금 중간, 그러니까는, 이게 정사로 흐르나요? 아니다. 이 정이 아니라 을사로 흐르네요. 압진. 맞나요? 맞죠? 계묘. 여기다가, 임인. 이때. 그리고, 신미. 맞죠? 신미. 여기다가. 신미가 아니네. 축이네, 신축. 맞죠? 여기다 경자. 이렇게 오르잖아요. 해자축으로 오르잖아요, 지금. 이민년부터 해가지고. 이 언니가 이때 이민년에 암 걸렸어요, 암. 이게 암인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0. 몇 프로 있는 그런 거. 희귀한 거. 우리 집에 여기 올 때도 기사님이랑 같이 와요. 집안에 돈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 언니가 이때부터 아픈 거야. 근데 지나가면서 이게 해자축으로 흐르잖아요. 해자축으로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병화가 살아남겠어요? 병화가? 힘들겠지. 이게 대운으로 와버리면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지, 계속. 이거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말 병자 같아. 말라가지고 엄청 힘들어 보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구세주가 어디예요? 얘가 분명히 이건 양인격이라 우리가 봤을 때 양인격은 뭐 한 칼이 있고 뭐 경쟁성이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주에서는 여기가 구세주인 거야. 그쵸? 이게 아니었으면 완전히 그냥 뭐 둥둥 떠다니고 그게 여기가 부모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이 있는 거. 이 언니가 그렇게 0. 몇 프로의 희귀병에 걸렸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돈 때문 아닙니까? 맞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기 언니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인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럴 때에는 좋게 두세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아니라, 여기 양인이 또 이 사람은 다 이렇게 관이지만, 관이 아니고, 뭐 여기가 뭐 병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재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양인은 겁재 같은 거니까 이러면 불리하겠죠. 월지가 양인이라는. 일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요 밖에 나와서 여기도 양인이고요. 병오도 양인이고요. 임자도 양인이에요. 여기 언니 밖에 나가면 양인들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사는 거야, 여기 언니. 근데 합이 하나도 안 되죠. 지지로 합이 하나도 안 되고 무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니가 어떻게 했어? 맨날 선생님 제가 왜 마음을 줬는데 또 상처받았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속상하겠지. 교회 다녀요. 맨날 와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데 여기 와도 될까요? 나 선생님 이러고 간다. 어떡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엄청 심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근데 여기는 무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도 보는데 또 뭘 좋아한다 그랬죠? 타로 좋아한다, 맨날. 확실히 하게. 타로. 맨날 선생님 타로 뽑아보고. 여기 언니가 맨날 그 이력서 쫙 보여주거든요. 누구를 뽑을까요, 선생님?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양인이 있을 때는 경쟁력이 또 센 거죠. 지려고 안 하는 거잖아. 사주 구조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만약에 뭐 여기에 뭐 병술이라던가 뭐 인호술로 해서 여기 식신이 떴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돼 있어도. 이런 구조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일지, 아까 내가 다 지워졌네. 일지로 병호일주, 아까 이렇게 돼서 여기 신금 있고, 막 이런 사주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무인성이거든요. 우리 제부예요. 일지가 양인이죠. 일지가 양인. 양인은 뭐야? 칼 들었다 그랬잖아. 그럼 배우자가 겁재인 거야. 배우자가 겁재인데 내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좋게 너의 배우자는 너와 동료의식이 있어. 이렇게 저는 얘기해 주거든요. 친구 같은 사람이야. 동반자야, 동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도둑놈이 있는 거야. 겁재니까. 안방에. 안방에 도둑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재성이 있는데 안방에 다 가져가는 거야, 안방에. 차라리 내 안방에서 가져가면 낫지 않나? 당연하죠. 이거는 되게 잘 쓰인 거죠.
이건 되게 잘 쓰인 거지만 사실은 안방에 칼이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아까 양인운이 들어오면 뭘 한다 그랬어? 수술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안방에 있는 이 존재는 어떨까? 그런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 양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와이프가 어떻게 되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원래 양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도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인들이 이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일주가 이럴 때에는 일부러 밖에 나가서 좀 바람을 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야 안방이 덜 닫힌다고. 근데 우리 내 동생이 신묘일주거든요. 신묘일주. 합도 안 맞죠? 병신합만 된 거예요. 이 사람 무인성에 깔끔해요. 화하고 금밖에 없어요. 화급금하는 사주예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화급금이 되게 금을 이게 완전 확실한 기술자거든. 화급금 하니까 성격도 무인성이니까. 성격도 뭐 특별히 뭐 불편한 건 없겠죠? 깔끔하고. 근데 이런 양인적인 기질이 있는데, 내 동생이 얘하고 좀 내가 맨날 너는 좀 떨어져 있어. 너네는 너무 붙어 있어. 좀 떨어져서 지내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남편에게 자유의 시간을 줬는데 자유의 시간을 안 줘. 병신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완전 합의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는 거야, 둘이서. 그러더니 결국 수술을 했어요. 유흥이 들어왔나요? 유 때는 아니고요. 그때가 개묘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운이 어땠는지 별로 안 좋았을, 경자년이었구나. 그 자묘형으로.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한번 했고, 요때, 그러니까 요런 영향도 끼치는 거야. 이런 영향도. 그래서 원래 이렇게 너무 같이 일치가 양인일 경우에는 조금, 이런 양인들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을 안 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양인이 수술수니까 이렇게 있다. 그럼 요런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니도, 그치? 이 언니도 인조인간이에요. 요식이니까 나이가 이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니까 이거 했겠죠. 아니, 다른 수술들도 좀 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금명화, 실로 내가 중년의 나이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경금이거든요. 경진일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 유공인이 있어요. 양인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식 자리에 양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말년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내 동생은 막상 조카는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근데 조카를 낳기 전에 몇 명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금묘화실로 봐야 되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내가 양인이 있고, 비겁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막 관을 갖고 있다. 아까 누구 사주였지? 누구 사주였지? 아까 정화 있었고, 막 이랬던 사주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사주처럼 내가 관이 있는데 비겁이 많다. 그런 건 상관없는데, 내가 비겁이 있고, 겁제 양인격인데, 옆에 천을긴 재성이 있고, 그런 거야. 야호! 하는 거. 다 쓰는 거지. 돈이 안 나가는 거지. 양인은 내가 아니고 남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나는 비겁이잖아. 나하고 똑같은 애는 비겁이고, 양인은 나하고 다른 애잖아. 그러니까 양인이 있다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애가 더 있다는 거라서 이게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되거든. 그러면 내가 배기량이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내가 씀씀이가 다른 애들보다 엄청나게 큰 거야. 이렇게 확 현관 못지않게.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양인이 있고 여기 막 관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여기 막 인호 술 돼 있고 그럼 여기 바글바글 하잖아요? 여기 임수 있고, 내가 얘네들 먹여 살리는 애들이야. 책임감을 갖고. 직원도 많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 나중에 높이 올라가요. 임원까지 되는 게 여기 보통 관을 올리고, 지지에 이게 막 비겁이 많을 때. 그럴 때 되게 높이 올라가. 임원들, 사주를 보면, 우리 집에 온 임원들은 거의 다 이런 구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이 중요해. 그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뽑혀가는 게 있어요. CEO는 CEO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년퇴직하고 이제 우리 여기 와서 한 3년 해주세요, 2년 해주세요, 계약으로 막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뽑혀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는 내가 관을 세우기에 더 유리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 이게 지금 양간의 양인이에요. 양간의 양. 양간의 양인은 그래. 양인이 있고 겁재가 양이다. 양인은 엄청,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 여자 사주로 따져도 양인이 있으면 엄청 대가 센 거잖아요. 네. 엄청 대가 센 여자인데. 안 그래도 우리 그 얘기도 했었잖아. 직업이, 내 근이 없는데 사주에서 근이 들어오면 여자들도 막 독립적이 된다 그랬잖아.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갖고 있기까지 하면 이 여자가 엄청 센 여자잖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렇죠? 남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아까 내가 그 얘기했어. 양인에, 현관에, 편인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와가 선생님, 저기 나쁜 얘기 듣는 거, 저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해요. 나쁜 얘기 듣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게 얘기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엄청 센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양인들이, 예를 들어서, 막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양인격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장생. 양인인데 장생이야. 이런 경우 있죠. 2개 다 읽어주라고 했지. 이거는 월이잖아. 이건 1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는 신금 장생이 나오는 거고, 밖에 나가선 지려고 해? 이거는 반전 매력이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매력이 있어요. 장생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거든? 장생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없으면 특히 편인 장생들은, 편인은 불안한 거잖아. 마음이 항상 의심하고. 근데 편인이 믿는 구석이 없는데 내가 장생이잖아. 엄청 불안해요. 굉장히 많이 불안해. 장생들. 근데 믿는 구석이 있잖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되게 느긋해요. 후자가 있어요. 장생은 그래서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나를 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치어리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그래서 장생들이 내 주변에 내 엄마라던가 내 남자친구라던가 내 남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내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많이 와요. 내지는 다른 사람 쫓아가요. 저 사람.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 장생 되게 많아요. 선생님 무민성 편인 이런 사람만 많을 것 같죠. 장생이 장난 아니에요. 식신장생 재성장생 할 거 없이 장생들은 이만큼만 불안해도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장생을 만나잖아요. 그럼 둘이 밤을 새요. 얘기하더라고. 맞으니까 너무 재밌고 그 영혼이 맞으니까 이래가면서 그래서 장생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 내지는 내 후원자라고 느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위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요런 애들은 불안할 때는 엄청 불안해 하는데, 특히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감수성이잖아. 되게 불안해 하는데, 만약에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느긋한 무언가가 생기잖아. 그럼 그때는 완전 배짱이 장난이 아니야. 배짱이 장난이 아니야. 인성장생 이런 거.